자, 반갑습니다. 오늘 126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아주 좀 특별하게 우리 포스코에서 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구축의 경량화 보급형 CPS 플랫폼,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JS 플렉스의 정기열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 반갑습니다. 시작하세요. 네, 메타버스 구축을 통한 경영화된 보급형 CPS 플랫폼을 소개하게 된 JS 플러스의 정기열 부장이라고 합니다.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플랫폼은 아니고요. 현재 R&D를 거쳐가지고 다듬어져서 이제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포스코 ICT에 지금 파일럿 개념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 반응은 지금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CPS 플랫폼을 갖다가 적용을 하려면은 테스트 베드가 섭외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테스트 베드 자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국가 과제를 통해 가지고 테스트 베드를 섭외를 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저희 JS 플러스 회사를 소개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제목 그대로 이제 메타버스 구축을 통한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아는 분들도 분명히 많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는 가정하에서 오늘은 아주 기초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PS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JS 플러스는 2015년 4월에 설립이 되었고 처음에는 게임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저희 구성원의 초기 멤버들은 대부분이 다 게임 회사 출신들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그 메타버스로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게임들이 있습니다. 뭐 로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등 모두 게임들로 시작을 했죠. 실제적으로 게임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대부분의 ICT 기술들이 최고 수준의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야만 달랐지 다른 산업 분야로도 지금 이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PPT 문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요. 동굴벽화, 동굴벽화입니다, 이게. 동굴벽화인데, 이제 인간이 최초의 어떤 가상현실을 갖다가 추구한 이래, 이렇게 동굴벽화를 그려가지고, 어떤 뭐, 큰 짐승을 사냥하고 싶다거나 그런 이상들을 많이 표현을 했죠. 저희 JS 플러스 역시 이런 예술과 기술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XR 기술을 선도하고자, 저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리우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현재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우스는 우주에서 가장 밝은 별인데요. 여기에 이제 XR, 즉 AR, VR, MR 같은, 이걸 통칭해서 XR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XR과 시리우스가 합성화가 돼서 저희가 시리우스라고 브랜드명을 지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의 주요 이제 그 브랜드 모델로는 이제 시리우스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CPS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게임을 개발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투테력으로 게임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 기술 역량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모습인데요. C, P, N,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는 콘텐츠, P는 플랫폼, N은 네트워크, D는 디바이스입니다. 먼저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자동 생성 솔루션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티하고 언리얼 엔진 뒤에 잠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엔진별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저희가 현대자동차 프로젝트를 하면서 주로 이제 교육 콘텐츠 분야를 시작을 하게 됐고,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교육 콘텐츠 분야로 다양한 레퍼런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그 교육 콘텐츠 안에서 어떤 뭐 공정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예를 들어서 뭐 조립부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모듈화 형태로 라이브러리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회사 대표님이 서브 개발자 출신이고 저희 CTO도 서브 개발자 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서버를 개발을 하고 여기에 이제 플랫폼 기술인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웹RTC 같은 화상통신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줌 미팅 역시 화상 미팅 기술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야노스 기반으로 웹RTC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인데요. 사실 메타버스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간대 접속을 합니다. 그럼 트래픽이 많이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이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접속에 대한 레퍼런스도 저희는 게임 개발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C라든지 모바일 또는 HMD를 착용을 해서 메타버스의 어떤 콘텐츠로 많이 이제 접속을 하는데 여기에 다양한 디바이스까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 제품의 가상 체험학습 자료 제공 방법이라서 교육 솔루션 쪽에 어떤 그 코딩보다는 이제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엔진에 보면 이제 비주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코딩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빠르게 지금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딩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이 어떤 그러니까 공수가 절약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 역시 지금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를 이미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지금 너무 핫한 키워드입니다. 이미 그래도 5, 6년 정도 지났고요. 이제 현재는 구글 GPT가 좀 더 큰 키워드죠. 그래서 좀 밀리기는 한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뭘까요, 과연? 메타 그리스어로 초월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유니버스 그래서 초월 세계랑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래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입니다. 여기 메타버스 안에 크게 5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비욘드 게임을 넘어서 이제 확대된다.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 안에서 유저가 생산을 하고 이 생산된 에셋들이 소비가 되고 그래서 게임을 넘어서 경제로 하는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기기들 다양한 뭐 메타도 있고 뭐 애플의 뭐 AR 글래스 이런 다양한 기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휴먼 메타버스 안에 나의 어떤 분신 아바타라고 하죠. 아바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휴먼으로서 이쪽 분야에 대한 아바타 시스템도 다양하게 지금 기술이 발달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IP입니다. IP. 뭐 로블록스도 그렇고 로블록스에서 BTS가 공연을 한 것은 큰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도 뭐 구찌라든지 스타벅스 같은 나이키 다양한 IP들이 지금 입점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저가 SS 생산을 하면 여기에 대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NFT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블록스 월간 이용자 수가 1억 5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트나이트는 현재 3억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가 지금 새로운 트렌드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뭐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 많이 보셨죠? 로블록스 게임은 유명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이제 저희 제페토라는 저희 우리나라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이제 지금까지 게임에서 지금 다양하게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개발 회사가 이제 콘텐츠를 만들면 그걸 이제 소분하는 소비 중심의 메타버스였는데 이제는 유저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이걸 다른 유저들이 또 사용을 하고 그에 대한 가치를 또 지불하는 구조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오른쪽 위쪽에 보면 로블록스 스튜디오라고 있죠. 그리고 옆에는 제페토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혹시 그 크리에이트 렌짓이라고 아시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페토 안에서 아바타 의상을 직접 제작해서 만드시는 작가입니다. 월 수입이 거의 1,5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 새로운 직업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로블록스와 제페토는 이런 로블록스 스튜디오와 제페토 스튜디오라는 제작 툴을 통해서 유저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이것 또한 또 많은 유저들의 유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미니 게임만 5만 개가 넘습니다. 정말 진짜 놀라운 지금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업무 플랫폼으로도 많이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MS의 메시라든지 그리고 메타의 원래 페이스북 운영사였죠. 메타 이름 이제 메타로 이제 사명을 변경하고 인피니티 오피스 같은 솔루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오피스 같은 경우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HMD 오큘러스 퀘스트를 딱 착용을 했는데 내 눈앞에 어떤 그 가상의 PC가 나타나고 가상의 키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가상 사무실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정말 독창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GPU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임 엔진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엔진이 유니티와 언리얼 게임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B2C에서 게임을 개발해서 소비하는 형태에서 지금은 산업 분야 B2B나 B2G로 지금 영역으로 확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휴먼이 정말 큰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바타 기술인데요. 아바타 기술인데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제 비대면 상황에서 가까운 어떤 그 효과적인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제 사람의 어떤 얼굴 표정이라든지 행동 그리고 나와 유사한 형태로 어떤 가상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바타인데요. 나의 또 다른 본신 같은 거죠. 그래서 아바타의 다양한 표정들로 정서적 반응을 포함한 비언어적 정보를 전달하면서 다른 유저들과 감정 연결 및 공감대를 형성을 합니다. 보시면 오른쪽 아래가 이제 언리얼 엔진의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라는 저작 도구인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키아누 리브스 같은 배우의 얼굴을 그대로 재현을 할 정도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그래픽 총괄 CTO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 정도까지 나오면 그래픽 디자이너 다 집에 가게 생겼다고. 그 농담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엄청난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필요한 기술들을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요. XR, 디지털 트윈 같은 인터페이스 기술이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저작권을 위한 암호화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말 그대로 데이터,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접속을 했을 때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옛날에는 로컬 서브로 트래픽이 터지면은 또 서브를 사서 또 배치를 하곤 했지만 지금은 클라우드라는 엄청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트래픽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클라우드를 분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메타버스가 생겨났고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상단에 메타, 옛날에 이제 그 페이스북이었죠. 근데 이제 메타가 이제 소셜 플랫폼 기업에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완전히 정체성을 전환을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뭐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지금 많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MS도 그렇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젠슨 왕이 CEO인데요. GPU를 개발을 하고 AI 쪽으로도 지금 엄청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기술력이 없으면은 정말 그 메타버스 안에 리얼한 어떤 그런 가상 공간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리고 애플이 아닌 퀄컴 같은 디바이스 회사들,
그리고 나이키나 디즈니, 현대차 같은 IP들, 뭐 구찌, 뭐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뭐 이런 회사들이 모두 지금 메타버스라는 한 세계 안에서 모두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타버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저희 회사 메타버스 플랫폼 시리우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그 메타버스 기술들 중에서 사실 중요한 것이 저작 도구입니다. 그 유저가 에셋을 생산을 하고 이 에셋을 갖다가 유저가 다시 가치를 부여하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유저가 이 에셋을 사서 플레이하거나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도구인데요. 그래서 에셋 저작 도구 그리고 에셋 스토어, 에셋 플레이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에셋 저작 도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API를 개발을 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어떤 그래픽 엔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GLTF 같은 포맷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URL만으로도 손쉽게 리소스를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조립 부대 같은 경우에 공정별로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타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제작 도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NFT까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논 펑저블 토큰 NFT가 저희 시리우스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폐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유저들은 여기에서 이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에셋 스토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운을 받아서 에셋 플레이,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의 어떤 콘텐츠로 플랫폼을 만드신 콘텐츠 안에서 플레이를 하거나 또는 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에 오피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에셋을 불러와서 어떤 다양한 형태의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그 에셋 시스템 흐름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3D 에셋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3D 에셋 제작 프로그램들은 범용화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뭐 3D 맥스도 있고 마야 뭐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렇게 제작된 3D 모델링을 불러오고 여기에 UX, UI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조립 분해를 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UI나 UX들을 위젯 형태로 배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뭐 보네트가 열릴 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열리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 데이터 그리고 API 같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저작권 데이터, NFT가 연결이 돼서 저희 에셋 관리 서버에 저장이 되고 저희 에셋 관리 서버는 이것들 갖다가 매니지먼트, 이 리소스들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리우스 플랫폼 안에서 이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스토어에서 판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내방 꾸미기 같은 콘텐츠 안에서 불러와서 뭐 배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미팅룸에서 이걸 불러와서 3D 오브젝트 그대로 불러와서 그대로 뭐 그걸 가지고 협업 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제작이 다 되어 있고요. 현재는 이제 시리우스 베이직은 지금 베타 서비스 중이고요. 현재 저희가 자체 개발한 서버가 5만 명 이상이 접속을 했을 때 이상이 없음이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우스 베이직은 가상 오피스 플랫폼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공유 시스템, 커뮤니티 시스템, 그리고 뭐 NFT 연동 시스템, 그리고 이제 회의나 어떤 협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라든지 유튜버, 동영상,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칠판에 어떤 이제 판서할 수 있게 판서했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셋도 공유를 할 수 있고요. 커뮤니티 시스템은 말 그대로 소셜 시스템인데 웹 RTC라고 해서 화상 미팅 솔루션입니다. 지금 같은 줌 미팅 형태고요. 그리고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울프 3D라고 해서 이제 범용 그 아바타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채택을 했는데 저희가 자체 지금 아바타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해외 유저들이 접속을 하기 때문에 채팅이나 어떤 다국어 번역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리고 AI 기반으로 이제 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연동을 해서 이제 뭐 VR 같은 경우에 연동을 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카메라와 연동이 돼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마이룸이라고 해서 다른 유저들을 내 방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이렇게 뭐 미팅을 하거나 이렇게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NFT 연동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저희 시리우스 토큰이 있고요. 이걸로 이제 유저들이 제작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권리라든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 및 협업 시스템인데 뭐 10명이면 10명 뭐 이렇게 인원을 제한을 해서 회의실로 불러와서 같이 그 와중에 그 중간에 뭐 현대자동차의 어떤 뭐 자동차 모델 3D 오브젝트를 그대로 불러와서 보면서 협업해서 미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는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사와 같은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기에 저희가 채택을 해서 주로 이제 언리얼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다양한 곳에 지금 이제 적용을 하려고 지금 다듬고 있다고 서비스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리우스 베이직 같은 경우에 수익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코인 시스템, 유저가 에셋을 제작을 해서 판매까지 했을 때 등록하고 판매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절차에 대해서 수수료를 일부 저희가 뭐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뭐 협업이라든지 뭐 회의 및 회의를 할 때 어떤 일부 뭐 코스트를 준다든지, 그리고 플랫폼 전체를 판매를 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 수익을 한다든지, 그리고 유저들이 저희가 플랫폼으로 만든 메타버스 콘텐츠 안에 많은 유저들이 유입이 되면은 이 안에서 뭐 다양한 IP와 뭐 광고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수익 모델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CPS 솔루션인데 현재 저희 메타버스 기반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현재 1차 연도 지금 적용을 했고 2차 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앞에서 이제 테스트 베드를 이제 지방의 한 향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냉연 제품을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포스코 ICT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광양 쪽 제철소 쪽에 들어가는 파일럿 솔루션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자세하게는 보안 사항이라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왔을 때 한번 제대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라고 해서 리스트라고 포스코에서 100% 출자한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연구원인데 여기와 함께 지금 AI 기반으로 고장 분석에 관련된 솔루션을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CPS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CPS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메타버스, CPS, 디지털 트윈, 뭐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CPS를 지금 적용을 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CPS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CPS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뭐 명량 공장, 뭐 똑똑한 공장,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뭐 또는 숫자는 이제 와 공장에서 뭐 사람 대신에 뭐 기계가 일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 전체가 ICT 기술과 연결이 되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의 설계, 생산, 활용 이런 전 주기에 걸쳐서 통합화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 손을 대체하는 어떤 공장 자동화, 즉 뭐 팩토리 오토메이션보다는 좀 더 진화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이제 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들, 그리고 이런 그 기기들을 제어하는 PLC 같은 컨트롤러, 뭐 그리고 로봇 같은 자동화 기기 같은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MES부터 뭐 SCM 뭐 여러 가지 많죠. PLM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소프트웨어적 요소들이 다 이제 융합이 돼서 어떤 새로운 어떤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똑똑한 어떤 공장이라기보다는 이런 데이터 연결을 통해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제고하는 어떤 연결된 어떤 공장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상징하는 두 가지 개념의 CPS와 디지털 스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CPS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CPS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즉 번역을 하면 이제 가상 물리 시스템인데 뭐 실제 사물이나 환경을 가상의 어떤 디지털 시스템과 연결하는 기술의 어떤 전체를 의미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ESG 뭐 이제 경영을 한다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패키지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공장 설비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센서를 부착을 할 것이고 이를 어떤 디지털 환경과 원활하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뭐 HMI 같은 뭐 단순했던 어떤 CPS 기술이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에서 IoT라든지 5G 기술들과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지금 고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 같은 어떤 그런 어, 시대적인 어떤 그런 영향까지 있어가지고 좀 더 고도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든지 AI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블록체인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또 사용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어디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올라온 모습인지 이게 어느 설비의 데이터인지 또는 AI로 분석된 이런 데이터들이 어디에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효과적으로 어떤 시각화하기 위한 기술로서 인터페이스하는 기술로서 이제 XR과 디지털 트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XR과 사실 디지털 트윈이 어떤 정점을 찍게 되는 기술인데요. 결국은 이 두 기술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시화가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가시화가 됨으로써 이게 진짜 이게 우리한테 정말 유익한 거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치 사슬을 통합 관리해서 어떤 공장의 코스트를 낮추거나 또는 뭐 제품의 어떤 불량률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낮춰가지고 퀄리티 높은 제품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미리 어떤 그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하는 이런 기술들을 다 어떤 그 CPS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저희가 이제 CPS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 시리우스의 설명을 드리면서 그 안에 이제 나왔던 기술들이 있는데요. 일부 여기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페이스 기술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디지털 트윈을 갖다 2021년도 그때 이제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로 선정을 했고 DNA라고 이제 그 데이터 네트워크 그다음에 AI 아티피컬 인텔리전스를 해서 분자별 육성 정책을 해서 어떤 중소기업 약 한 3만 개 정도에다가 스마트 공장을 보급을 하겠다. 2022년도까지.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다 3만 개 이상 보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 그 기술 독립군 안에도 보시면은 에이시스의 부사장님이신 차스건 부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우리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의 어떤 표준화를 진행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독일 뭐 이런 4차 산업시대의 혁명을 주도하는 어떤 국가들이 미래의 어떤 경쟁력으로 디지털 트윈을 선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성장 동력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디지털 트윈 쪽에 엄청난 그 회사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여기 정구초 회장님하고 리허설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는 이 경량화된 중소기업형 CPS 플랫폼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GE라든지 뭐 다소, 지멘스 같은 글로벌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잡하고도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지만은 코스트도 높고요. 그리고 그걸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많이 제약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많이 테스트 베드를 섭외하려고도 많이 다녀봤는데요. 생각보다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도 안 되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떤 중소기업에 맞는 어떤 경량화된 CPS 플랫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과제를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대표적인 그 회사인데 우리나라의 뭐 포스코도 지금 지멘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GE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소 같은 경우에는 삼성하고도 많이 협업을 해서 지금 삼성 쪽의 어떤 패널 쪽으로 지금 LCD 패널 쪽으로 공장 자동화하는데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이제 물리 엔진인데 물리 모델인데요. CFD라든지 이런 어떤 그 역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툴을 만드는데 저희는 NCS하고도 나중에는 인터페이스를 해서 이게 이제 그대로 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개발을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CPS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대상은 이제 지방의 향토 중견기업이고요. 냉연 제품을 생산을 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이고요. 이 프로젝트는 총 4년짜리입니다. 총 4년짜리고 3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AI 쪽이 없기 때문에 AI 쪽으로 유능한 회사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현재 1단계 통과를 했고 2차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스마트 공장의 설비의 점검 조치 가이드를 디지털화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공장들을 보면은 이제 도메인 기술자 같은 경우에 현장에 이제 조업자 기술자 같은 경우에 그분이 나가시면은 이 설비를 갖다가 어떤 리스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디지털 포메이션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생산 설비 유틸리티들에 대한 이상 사항을 가시화를 하고 어떤 그 알람 발생이 일어났을 때 이걸 갖다가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람에 발생한 그 설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담당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뭐 AR, VR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들과 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공장의 제조 현장에서 일본에 보시면 설비 모니터링을 일단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설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 점검자가, 또는, 그 설비 보전반 같은 경우에 보전팀이 뛰어가서 그 설비의 어떤 그 QR코드라든지 그 인식을 통해서 하면은 그 설비의 어떤 그 점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AR 현재 VR 형태로 가시화를 시켜주고 그러면 이 보전팀 점검자가 그 상황을 보고 그대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이런 공장에서 사실은 리스크한 일들이 발생을 하면은 호스트로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뭐 1시간만 돼도 몇 억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상시 이런 리스크한 상황에서는 VR 콘텐츠를 통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는 as is to be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고, 2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요. 이런 설비들이 그러니까 설비들이 다양한 설비들이 많고 프로토콜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표준화를 하고 여기에 표준화된 상태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점검 솔루션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3단계는 이제 프로타입을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타입을 테스트 베드에 적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최적화를 하고 4단계는 현장 실증을 하고 여기에 특허까지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5분 남았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as is to be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 그 공장의 이런 그 설비에 대한 레이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다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정적인 데이터부터 동적인 데이터까지 하이라키 구조로 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설비별로 데이터를 지금 수집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성, 올해 이제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시스템 구축도인데요.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가시와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XR 기술을 위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사실 이제 이런 그 기업들이 3D CAD 파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도면이라든지 도면조차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라든지 직접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해서 저희가 다 제작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설비들을 이렇게 다 3D 모델로 다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개도 형태로 이제 모델링을 펼쳐서 여기에 이제 텍스처링을 하고 하면 실제 설비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실사 같은 설비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언리얼 엔진의 어떤 다양한 코딩, 블루프린트인데요. 블루프린트라든지 C++를 사용을 해서 다 코딩을 해서 이제 그 컨텐츠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모니터링 화면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이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미완성된 화면이고요. 현재 인터페이스가 쭉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직관적으로 첫 번째 설비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줌인이 되면서 이 설비에 대한 데이터가 가시화가 되고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연결이 돼서 어떤 설비에 이상이 생겼고 이 부품이 이상해 하면 이걸 갖다가 점검 조치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쭉 이렇게 설비단부터 이제 메인테넌스 솔루션까지 오는 경로를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저희 그 10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지멘스가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라는 코엑스에서 행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직접 갔고요. 그래서 그 보이는 화면이 지멘스의 화면입니다. 정말 뛰어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그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한테는 지멘스 같은 회사가 되는 게 저희 회사의 어떤 목표 지향점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지금 CPS에 적용을 한 그 모습을 갖다가 지금 메타 팩토리라고 지금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부터 이런 시뮬레이션 솔루션과 그리고 AI를 통해서 공정 설비 점검 지원 기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 솔루션, CPS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아마 4년 뒤에는 어느 정도 많이 제품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로타입 정도는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그 회사의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저희 회사 소개와 그리고 메타버스와 CPS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채팅을 한번 좀 봐주실까요? 채팅. 채팅요? 예, 채팅 밑에 보시면은 이제 질문이 나온 걸 갖다가 같이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으니까요. 잠시만요. 그 밑에 보면 채팅이 있어요. 네네, 채팅.
예, 그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대답을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메타버스는 말씀하신 대로 가상과 현실이 공진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상 체험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실을 실감 있게 가시하거나 체험 목적으로 이용할 것 같은데요. 문제를 해결하면 미래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상 실험하고 최적화를 통한 최적 대안을 찾아 현실 세계를 제어하는 CPS를 구현해야 하는데 현재 JS 플러스는 어디까지 구현되어 있고 향후 로드맵이 있는지요? 네, 지금 이제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이제 R&D 과제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 설비의 어떤 이상 징후를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KPI를 선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물리단까지 적용을 해보는 형태로 기술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향후 로드맵은 메타팩토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그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최적의 어떤 그 KPI를 물리단에 그대로 다시 적용하는 형태까지가 저희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공장들이 여러 가지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많이 분산이 되어 있고 중견기업만 해도 지방으로 많이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곳에서 다양한 다른 지점의 공장들까지도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메타팩토리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 그 다음 저 한번 또 봐주시죠. 우리 김관도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네, 예지 정비는 설비가 고장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조치하는 것인데 공장 규모가 크면서 많은 설비가 있는 곳에는 설비 상태와 부품 등 교체 주기를 사람이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종류의 고장이 몇 퍼센트 확률로 일어날지 실제 사례를 들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실제 레퍼런스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AI 기반 FMEA 과제를 하고 있는데 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그 리스트죠. 리스트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리스트에서 이 포스코의 그 제철소에 대한 15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리스트에서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서 어, 실질적으로 고로에 적용을 했고 이것이 지금 포스코가 글로벌 등대 공장에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뭐 퍼센티지 확률은 제가 아직은 저희 솔루션도 아직 적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그 다음 점에 세 번째 우리 네, 양현진 대표 질문하신 거 다시 한번 네, 해주시죠.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는 디지털 트윈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 예측, 진단 및 최적화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와이저를 상용화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 문제, 사회 문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와이저를 기반으로 같이 협업하면 좋을 듯한데 협업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은 나와 있구만. 뭐 소통을 하면 되고 저기 뭐야 저 그 소통 나오기 전까지는 저 카메라 끄고 있다가 이제 뭐 저 켰으니까 소통하시는 거구만 뭐. 예? 어, 자, 그거는 제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되고 네 네네. 번째 우리 이광식 대표님이 하신 거 또 한번 네, 읽어봐. 화학 공장은 대부분 자동 제어가 되어 있어 쉽게 추진 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디지털 트윈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가 물류센터거든요. 그러니까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축적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동화가 많이 로봇들로 인해서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게 지금 물류센터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도 저도 알기로, 자동 제어까지 될 수 있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쉽게 다른 뭐, 산업 분야, 뭐, 저기 뭐야 그 철강 쪽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확실하게 빠르게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 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데 뒷목이 뻐근하신 모양이네 우리 정 부장님이. 자, 이제 저 우리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손 드시든지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 굉장히 이게 큰 부분이고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 우리 김인식 고문님,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서 적용하기가 그렇게 막 녹록치는 않는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그 제품들을 설명하는데 네, 매뉴얼을
메타버스에 좀 의존하고 싶어요. 그런데 네네.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이 솔루션이 네. 경쟁사 대비 좀 네.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JX보다도 다른 솔루션을 쓰면 뭐 경쟁력이 좀 더 훨씬 낫다든지 가성비가 좋다든지 등등.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지금, 현대자동차라든지 대기업하고 이렇게 레퍼런스가 있고, 그리고 관공서하고도 레퍼런스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에서 어떤 그 그래픽 기술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최적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가시화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얼만큼 최적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가시화를 하는가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네, 지금 이제 관공서나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것이 아니고 네. 중소기업에서 기사의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뭐 저희가 어떤 솔루션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대부분 이제 의뢰를 받아서 제작을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부천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12개 정도 회사에 지금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지금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그 설비, 그러니까 공정 설비에 대해서 조립 분해하는 그걸 갖다가 교육 형태로 만들어 달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서 이미 납품을 했고 현업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우리 김인식 고문님 지금 스마트 팜에 앞으로 적용하실 부분은요. 제가 개런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저 이 회사를 오랫동안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입장에 있어서 앞으로 하실 부분은 제가 전부 도와드리고 보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물꽃나라에도 지금 이 부분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양영진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네, 현실 사항을 잘 모니터링하거나 뭐 어떤 교육이나 훈련 목적으로 쓰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미래 상황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변화가 워낙 심하니까 네, 네, 미래 상황에 이제 어떻게 될지 분석을 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궁극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현실 시스템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러려면 이제 그 디지털 트윈 이제 복제를 이제 데이터하고 어떤 형상, 그다음에 이제 회귀 모델을 이제 복제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사실 데이터나 형상 복제는 좀 쉽지만 네, 이 행위 모델을 이제 복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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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주로 하는데, 네, 네, 네. 그런 쪽에 지금 아까 로드맵이 있던데 그쪽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개발해서요? 지금 언리얼 쓰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언리얼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보기는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똑같이 비해별을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물성 엔진으로 제가 앞에 잠깐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NCS 툴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전문적인 시뮬레이션 툴이 꼭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NCS 툴하고 접목을 해서 진짜 시뮬레이션 가능한 어떤 형태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산 툴도 좋지만 저희는 그런 NCS는 주로 이제 연속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 시뮬레이션은 잘 돼요. 네, 근데 이제 이산 사건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또 다른 툴을 또 써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네, 두 개가 같이 융합이 돼야 이제 현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연속 시스템과 이산 사건 시스템을 그 하이브리드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엔진이 저희가 Y조입니다. 네, 네, 네. 네, 저희 그 국산 도구이기 때문에 저희 도구를 인베디드 시키면 JS 플럭스의 완전한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JS 플럭스의 권호준 대표하고 만든
본근한, 삼리은 본근한 제가 그거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본질이, 이 기술의 본질이 블록체인 같은 메타버스의 플랫폼 내의 컨텐츠 저장 및 등록 기술이에요. 아주 독보적인 나름대로의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세계적인 어떤 부분들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보급형으로 우선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꼭 메타버스뿐만 아니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모든 부분에 스마트 팩토리까지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근거가 자기만의 컨텐츠를 공유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저작 도구가 있어서 판매를 하는 거를 이제 블록체인에서 코인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협업에 대한 문제가 단계가 범용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 도구 가지고 있는 부분을 API하고 연동을 해서 홍보하고 서비스하는 부분이 아직 약해요. 이 부분이 같이 붙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우리가 나간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앞으로 서로들 좋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웨비나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각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서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오케스트라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테크놀로지 오케스트라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근함이 그게 이렇게 1시간짜리를 얘기를 하더라도 본근함을 잘 읽어보시면은 서로들 간의 니즈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거나 미리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요. 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앞에 와이즈의 또 기술력도 말씀하셨지만은 저 와이즈하고는 좀 한번 이렇게 미팅하는 시간 한번 갖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과 CPS 솔루션을 다 같이 적용을 해서 결국에는 메타 팩토리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 게 저희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CPS 안에 여러 가지 기술들도 있지만은 메타버스 안에도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메타 팩토리가 되면은 메타 팩토리 안에서 다양한 공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협업을 해서 어떤 그 설비의 어떤 이상 사항을 갖다가 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요, 우리 기술독립군 이 베이스 캠프에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하시면은 저는 물꽃나라도 적용할 부분이 서로들 있으니까 같이 한번 시간을 한번 제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을 먼저. 우리가 먼저 지금 에셋이 있는 다음에 우리들이 디지털 트윈을 가상을 만들잖아요. 네네. 에셋이 없으면서 디지털 트윈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저는 지금 현재 물꽃나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도 물론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차피 디지털 트윈 자체가 데이터로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데이터를 갖다 이제 과시화를 하는 게 이제 그게 에셋이 필요한 거지.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입장에 있어서 제가 지금 전부 준비를 해놓고 있어서 네네. 이게 전부 뜨거운 감자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피지털, 요즘 CPS를 피지털이라고 얘기해요. 피지컬과 디지털을 합친 피지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네네.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지금 저는 항상 디지로그라는 표현도 써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한 우리 이어령 교수가 2006년도에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질문 하나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초거대 언어 모델로 가능합니다. 국내 제조업체 적용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나중에 박승희 대표님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일단 했고요. 앞으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계속 융합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JS 플렉스에 우리 오늘 어떻게 열심히 하셨는지 그냥 뒷목을 자꾸 알아서 내가 사실은 팩토리의 무병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무병장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입장에서 우리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